노후에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법 일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노후, 최고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최고노후연구소 진행자 김정민입니다. 오늘도 100세 시대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이막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나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죠. 그런데 은퇴 후 노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청룡암 주지이신 혜원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길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후에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스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눈치와 배려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요. 눈치라는 것은 주로 누군가에게 혼나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보는 것입니다. 반면 배려는 진정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죠. 노후에는 특히 이런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입니다. 불교의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왕비는 전하를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법도 했지만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저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도 사실은 나도 그렇다고 답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각자 자신의 삶이 바쁘고 자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내 성향은 어떠한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둘째,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하며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주문도 필요합니다. 젊은 분들은 넌 할 수 있어. 너를 믿어봐 이런 말로 자신을 격려하죠. 시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믿게 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교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절에 가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좀 쉬고 싶으면 쉬었다 가세요 하는 분위기죠. 노후에도 그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에 매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예전에 자식들이 나한테 한 말이 이런 과거의 일들로 현재 행복을 망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본인이 놓아주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만 계속 기억하며 고통받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면 거리를 두세요. 아, 이 생각이 또 나타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 보내자 하며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작은 사고가 있어야 나중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숙해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베푸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네 하며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도와주라. 반드시 돌려받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여건이 안 되면 무리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미덕도 중요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 나오는 나는 기다릴 줄 안다는 말처럼 노후에는 더욱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거절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면 거절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억지로 참고 도와주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거절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싫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드리기 힘들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솔직하되 상대방의 마음도 배려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거절의 방법입니다. 어수선할 때 도움이 되는 책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순간이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정리정돈도 필요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듯이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들도 정리해야 해요. 원망, 후회, 미련, 이런 감정들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감사, 만족, 평화로운 마음을 채우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70세인데 아직도 자식들 눈치를 봅니다. 용돈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자녀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무분별한 소비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자신을 위한 소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다른 고민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파트 생활하면서 너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시면 됩니다.
인사는 밝게 하되 사생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간섭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한 이웃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관대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전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노후에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워? 이런 생각 버리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시고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가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더라도 나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를 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고 사회가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상처받은 과거는 과거에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신을 위해 쓰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나만이라도 내 편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믿게 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교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절에 가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좀 쉬고 싶으면 쉬었다 가세요 하는 분위기죠. 노후에도 그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에 매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예전에 자식들이 나한테 한 말이 이런 과거의 일들로 현재 행복을 망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본인이 놓아주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만 계속 기억하며 고통받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면 거리를 두세요. 아, 이 생각이 또 나타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 보내자 하며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작은 사고가 있어야 나중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숙해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에는 특히 베푸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네 하며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도와주라. 반드시 돌려받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여건이 안 되면 무리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미덕도 중요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 나오는 나는 기다릴 줄 안다는 말처럼 노후에는 더욱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거절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면 거절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억지로 참고 도와주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거절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싫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드리기 힘들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솔직하되 상대방의 마음도 배려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거절의 방법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할 때 도움이 되는 책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순간이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정리정돈도 필요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듯이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들도 정리해야 해요. 원망, 후회, 미련 이런 감정들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감사, 만족, 평화로운 마음을 채우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행자님, 저는 70세인데 아직도 자식들 눈치를 봅니다. 용돈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자녀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무분별한 소비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자신을 위한 소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파트 생활하면서 너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시면 됩니다. 인사는 밝게 하되 사생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간섭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한 이웃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관대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전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노후에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워? 이런 생각 버리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시고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가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더라도 나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를 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고 사회가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상처받은 과거는 과거에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신을 위해 쓰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나만이라도 내 편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네, 오늘은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법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 둘째 과거의 상처 놓아주기, 셋째 현재에 집중하기, 넷째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알기,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 갖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혜원 스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듣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2부에서는 스님께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노후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정에 행운만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